나는 사실 갔다 온 것까지는 네. 이제는 그거는 저기 굳이 갔어야 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거 음.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선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된다. 예. 이게 그 뭐하러 거기 먼 데까지 그 남의 잔치에 네. 식객으로 가냐. 제가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왕 갔다 왔어요. 이왕 갔다 왔어요. 왔어. 그러면 갔다 왔으면 거기에 이제 걸맞는 성과와 우리의 국익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나토 정상회의의 의미도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서 네. 과연 이 회의 자체가 어떤 회의였고, 음.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 우리 이제 국익의 입장에서 비춰봤을 때 어떤 우려와 시사점이 있는지 이건 봐야 될 것 해야 같아요. 되는데. 네, 자, 제가 우선 국내 언론에 대해서 이거 참 거의 좌절에 가까운 국내 언론에 대해서요. 네, 그 생각이 드는 게 음, 지금 기사의 절반이 김건희 여사 아니면 예. 그 왜 뭐 하얀 장갑은 왜 꼈냐, 만찬에서 복장은 어쨌냐, 아니면 윤석열 뭐 대통령이 뭐 의전이 어쨌냐, 왜 나토 노루각수. 사무총장하고 뭐왜 회담하기로 하고 바람 맞았냐, 한일 뭐 이런 것이 기사의 절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 나토에서 이번에 그 8번째 전략 개념 이게 10년 만에 발표한 거거든요. 이러고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래요? 이거는 사실 국내 언론에서 별로 잘 안 나왔던 얘기 같은데. 아니 국내 언론에 네. 어떻게 나토 전략 개념에 대한 기사회 음. 기획 기사가 한 건도 없냐고. 그것도 우리 한 대통령이 건도. 나토 정상회의까지 다녀왔는데. 이게 네. 대통령조차도 어떤 회담인지 알고 갔느냐. 이 전략 개념을 보면 너무 깜짝 놀랄 얘기가 많은데. 그래요. 그 갔다 오면서 기내에서도 이런 얘기는 없고 뭐 국내 언론도 네, 없고 같이 연대 이런 얘기만 좀 하던데. 뭐 그러면서 계속 옷차림이 어떻고 의전.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 언론을 보면은 기사의 절반이 네. 이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번에 나온 새로운 전략 개념이라든가. 그래요. 예, 이게 국제 질서에 큰 변화가 닥치기 시작했다. 이런 네. 류의 그 무게 있는 기사들이 많은데 우리는 어허. 진보 보수 언론 통해서 뭐 없대? 난 이 이래서 우리 근시안적인 지금 상황을 좀 네. 초월해서 네네. 좀 크게 깨우치자. 좋습니다. 크게 깨우치자는 거예요. 어떤 전략 개념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자 여러분들 어디서든 들을 수 없는 지금 참 중요한 전략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네. 혹시 아직까지 김종대 뻥 뚫는 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시고 들으셔야겠죠? 네, 댓글창 상단에 김종대 뻥 뚫는 TV 구독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구독하시고 오신 다음에 봐주시고요. 뭐 중요한 얘기만 하려 그래 꼭 광고를 하시네. 광고해드려야죠. 이게 역시 많이 늘었어. 네. 그러니까 오마이 TV가 잘 되지. 네, 골드 버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네, 저희가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구독자 100만 돌파하면 저희 받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직 모르시는군요. 아니 뭐 예. 3만 원 갖고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나도 네. 이런 것 좀 한번 받아봤으면은. 네, 지금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곧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전략 개념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2010년에 7번째 전략 개념이 발표된 적이 있어요. 지금 12년 만에 8번째 전략 개념이 나왔어요. 그렇네요. 총 오랜만에. 49개 조문으로 돼 있는 오. 굉장히 긴 문서입니다. 예. 그런데 뭐 뒤에 읽을 것도 없이 첫 대가리부터 충격적이요. 우선 러시아에 대해서 이번 전략 개념의 표기는 네. 동맹 안보와 유럽 대서양 평화 안정에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다.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다. 이거는 저기 우리 국방백서의 옛날에 주적 개념하고 비슷한 거라고. 그게 안 들어갔을 때 북한은 현존하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러시아가 주적이라는 건데 2010년에 전략 개념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전략적 파트너라 그랬어. 러시아를. 그래요? 그러면 완전히 180도 바뀐 거네요. 180도 바뀐 거예요. 이거에 유럽 전체가 동의했다는 거고요. 네. 자 이렇게 보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금 최근에 EU가 거의 빈사 상태였어요. 유럽 연합이. 네. 영국의 브렉시트.
그렇죠. EU 탈퇴했죠. 네. 그다음에 프랑스, 이태리가 또 비슷한 조짐을 보였다고 독자 행동을. 음. 그래서 프렉시트라는 말이 나왔고 이태리식트라는 단어도 나왔고 네. 뭐 되지는 않았지만 이유가 그다음에 참 힘든 남유럽의 상황이네요.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디폴트 위기에 해가지고 네. 유럽 연합이 맞냐 하면서 다시 주권에 눈을 뜨는 유럽 국가들이 원래 주권을 포기하고 연합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유럽 이게 연합인데. 다시 주권, 보호, 통제 이런 쪽으로 회귀하면서 네. 유럽 연합이 거의 빈사 상태에 빠졌다고. 음. 그래서 유럽과 이 이제 경제, 사회, 정치적 연합체인데, 네. 그런데 러시아 침공일에 나토라는 군사적 연합체, 음. 이 동맹인 더 강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유럽 질서의 가장 상반된 흐름이에요. 한쪽은 무너져가고 있잖아. 그런데 한쪽은 결속되고 있잖아. 그렇네요. 이런 그렇게 볼수 이중 흐름이 있네요. 나타났는데 네. 일단 나토라는 동맹 자체는 러시아를 주적으로 설정하는데 합의한 겁니다. 공동의 적에 합의를 했고. 원래 나토는 그 주적을 설정하지 않고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걸 표방한 가치 동맹으로서 이건 360도 동맹이라 그래요. 어디에 적이 한 방향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에 있기 때문에 예. 이래서 어떤 그 규범과 가치를 수호하는 동맹이 이제는 러시아라는 주적을 설정을 했고 또한 부상하는 중국이라는 어떤 그 섹션에서 네. 중국 문제를 토의하면서 전략 개념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이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하는 강압적인 정책과 야망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조적 도전이다. 세게 썼네요.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비판적인 워딩이 나왔고 이게 꽤 길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세계 질서가 이제는 미국 나토가 강하게 군사적으로 결속되고 경제적으로는 각자 도생이지만 네. 그러나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군사가 동맹을 이끄는 거지. 이제 뭐 말이 경제 안보다 그러지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따로 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어떤 그 나토 이번에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저는 네. 새로운 철의 장막이 선언이 됐다. 과거에 처칠이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연설에서 지금 유럽에는 철의 장막이 형성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소련이라는 냉전 존재. 시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냉전이 끝난 이후에 네. 가장 중요한 선언이 나온 거예요. 이런 정도면은 이제 국제 정치 하나의 어떤 국제 질서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 천하 삼분지계 네. 미국과 나토를 한편으로 하고 러시아를 반대편으로 하고 중국을 또 다른 제3으로 세력으로 보는 이 천하 삼분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이번에 나토 전략 개념은 그러면은 그냥 단순한 선언이냐? 네. 이건 말이냐? 그게 아니라 뒤이어서 나오는 나토의 전략 개념을 구현하는 군사적 조치가 더 어마무시해.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네. 명시가 됐나요? 그 전부터 막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예. 우선 나토의 합동 원정군 이게 신속대응군이거든요. 신속대응군.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영국, 뭐 이태리 이런 나라들의 그 특수부대를 갖다가 파견받아서 네. 하나의 단일한 신속대응군으로 편성한 걸 합동 원정군이라 그래. 이건 나토가 직속으로 운용하는 군대.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10시간 이내에 투입할 수 있는 그 특수부대. 요거를 기존에는 2만 명이었다고. 네. 이걸 4만 명으로 확대하고 30일 이내 열흘에서 30일 이내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을 20만을 그러니까 분쟁에 신속대응군으로 투입할 수 있는 역량. 네. 그래가지고 총 합동 원정군을 열흘에서 30일 이내 20만 명을 투입하는 역량을 포함해서 30만 규모로 키우겠다. 그러면 지금 나토의 신속대응군이 4만 명이거든. 네. 이게 8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8배로. 와. 그러면은 엄청나게 늘리는 거네요. 지금 유럽의 국가 중에 네. 병력이 20만 넘어가는 나라가 거의 없어. 그런데 30만이랑 새로운 군대를 만들려면 네. 쓸만한 유럽의 병력은 다 긁어마야 돼. 그렇네요. 제대로 싸울 줄 아는. 하하.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이제 완전히
군사적으로 준비를 하고 군사적으로. 앞으로 이제 싸울 준비까지 갖춰 놓겠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만의 그 신속 대응군 합동 원정군을 네. 이걸 수천 명 단위의 전술 단위 부대들 즉 여단 단위로 편성해 가지고 그러면 뭐 한 100여 개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여단을 수시로 폴란드건 앞으로 발트해건 흑해건 투입할 준비를 이제 갖추기 시작한다는 거고. 네. 이런 건 저기 합동 원정군을 후방에서 신속하게 투입하는 전략이라면 평시에 상시적인 군대 편제도 바꿔. 그게 보니까 미국이 폴란드에 미 본토에 주둔하는 5군단 사령부를 통째로 옮겨서 폴란드에 주둔시키겠다. 러시아 바로 옆에 네. 주둔하는 거네요. 폴란드에. 네. 거기가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 무기가 들어가는 그렇죠. 통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폴란드에 주둔하겠다. 영국에 F-35 스텔스기 2대 대대를 네. 배치하겠다. 음. 그런데 알다시피 유럽은요 F-35를 함재기로만 쓰지 공군 용어는 안 쓴다고. 그건 유로파이터라는 유로 전투기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F-35를 안 샀거든. 그래가지고 스텔스기가 없다고. 네. 그런데 미국이 스텔스기 2개 대대를 영국에 배치하겠다. 허허. 여차하면은 이게 이제 유럽판 참수 작전을 수행하는 어. 부대가 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스페인의 로타 해군 기지의 구축함을 4척에서 6척으로 증강하겠다. 미국의 자산입니다. 그다음에 독일과 이탈리아의 방공 체제를 강화한다. 즉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그 단계적 미사일 방어 계획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인데 유로피언 페이스트 어댑티브 어프로치. 네. 그래서 EPAA라고 하는 게 있어. 유럽 전체를 독일의 미사일 방어 센터를 해서 유럽 전역을 방어할 수 있는 거대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겠다. 미국의 커다란 야망이에요. 네. 이런 단계적 계획이 앞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추진하겠다. 높아지는 거고. 네. 루마니아와 발트해 연안국에 지금 여단급 병력을 순환 배치하겠다. 현재 주둔하는 유럽 주둔 미군을 8만에서 10만으로 늘리겠다. 네. 이런 미국의 조치가 이게 또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가서 발표한 거야. 야, 이런 내용도 있었군요. 이게 이번에. 냉전 시대도 없었던 일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쫙 깔아놓는 거야. 이 자산들을 병력과 이 무기와 이런 네. 체계들을 깔아가면서 깔아가면서 유럽을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쟁 준비 쪽으로 그냥 방어도 방어지만은 신속 이 군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평시에도 배치. 평시에도 배치하고 후방에는 신속 합동군을 30만 명을 하. 창설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갈수록 점입가경이에요. 네. 이런 모든 군사 활동의 핵심은 러시아의 세력권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 러시아가 설정한 세력권은 3가지 원으로 동심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제1 세력권은 과거에 구소련 영토 우크라이나가 들어가죠. 발트 삼국이 들어가죠. 네. 자 이런 어떤 그 들어가고 제2 세력권은 네. 그 소련의 위성 국가였던 그 공산권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뭐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제2 세력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군이 전진 배치되는 데가 제2 세력권이 되는 거죠. 네. 폴란드 같은 데죠. 그렇네요. 예. 그다음에 제3 세력권을 사람들이 잘 몰라. 3세력권. 어딘가요? 3세력권. 이거 푸틴이 지금 굉장히 공들이는 건데 북극이에요. 북극이 왜 세력권이 되느냐? 네. 북극이 녹고 있어. 알다시피 러시아가 부동항이 없다고. 겨울에 다 얼어. 네. 그런데 북극의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 녹고 있거든. 그러니까 진출을 할 가능성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여건이 문이 열리는 거고. 새로운 항로가 생기게 되는 거네요. 거기에 천연가스, 각종 원유, 지하자원. 그다음에 저 전략적 요충지. 예. 이쪽으로 가지고 지금 전 세계 북극위원회가 8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장국이 러시아예요. 북극을 먹겠다. 그러니까 북극까지. 지금 그래서 나토에서 네. 북극 사령부를 또 창설해. 북극에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겠네요. 그래서 네. 유럽이 이걸 놔두겠냐고. 그래가지고 나토 북극 사령부도 창설할 계획이에요. 이래서 러시아를 완전히 포위하는 거지. 네. 이렇게 해서 그 특수부대, 항공민 미사일 방어, 사이버 전력에 이르기까지 이걸 갖다가 이제 촘촘하게 그 현대화하게 되는 거고 국가 간의 네. 협력을 꾀하고 한국을 왜 불렀겠어?
그런데 그 러시아 배후에 중국이 있는데 네. 걔들도 위험해. 음.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도 좀 와봐. 이래서 그렇죠. 4개국이 간 거예요. 네. 예.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뉴질랜드 어. 4개국 가서 나토에 참석을 와서 좀 했는데 배우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저 군사적인 결속으로 간 아. 거다. 중국을 향해서도 미국이 어쨌든 견제를 하면서 이런 어떤 체계를 만들 거니까 보고 배워라. 보고 이렇게 배워라. 할 거다. 어허. 나토식 기준으로 이제 중국도 견제해야 된다 이거죠. 음. 그런데 보시라고 이런 개념에서 이제 중국을 최초로 그 위협이라고 도전이라고 명시한 회의에 가는데 네. 그 갈 때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 이게 아마 저 1차장 네. 안보실 1차장 김태효 차장으로 보여지는데 네. 중국과 대만 해협 문제를 논의하러 여기 온 건 아니다. 이 말까지는 잘했어요. 예. 세계 글로벌 질서의 중심에서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어떻게 우리 브랜드에 맞게 운영할지 참고하고 그 논의를 국가들과 협력하러 왔다. 아무리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어렵네요. 자, 이건 그냥 건너뛰어. 네.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이 직접 나왔는데 이게 위험한 발언이에요. 마드리드는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안보 평화 구상이 나토의 2022 신전략 개념과 만나는 지점이다. 일단 말 좀 단문으로 하면 안 되나? 어쨌든 한국이 나토의 신전략 개념하고 네. 인도 태평양 전략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지금 제가 나토 어우, 신전략 개념 얘기 그래요. 쭉 해드렸잖아. 무시무시한데요 이게. 지금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 이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동참하겠다, 함께하겠다, 동행하겠다 이런 그 취지의 얘기한 거지. 발언을 한 셈인데 네. 이 발언을 들은 나토 뭐 국가들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러시아를 사실상 주적으로 삼는 이런 전략과 중국을 견제하는 이 전략에 대한민국도 동행하는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겠네요. 그 선언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런 말 하는데 우리 대통령만 그래 아시아 국가 중에.